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에 다우증시 플러스 0.29, 나스닥 플러스 1.04.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지금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독일 증시는 그 전날 미증시 빠질 때 조금 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약밥권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 어떤 배경이 그 미중 무역 합의 낙관론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무역 협상을 그 타결 짓기로 했었는데 그 협상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중국 대표들이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최근에 저 해외 증시가 많이 상승할 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증시 경우에 지금 앞쪽에 저항대 뚫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이 저항대가 원래는 여기가 최고 고점이었는데 뚫고 나서 또 조정받다가 여기까지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 위치입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역사적인 최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2006년 때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중 무역 협상이 1차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로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서명을 했을 경우에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협상이 타결이 되면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그 빼따kom플리죠. 코스트라니 선생님 말씀하신 그 기정사실 재료 노출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그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 이 부분에 대한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축배를 들면서 삼페인을 터뜨릴 때 큰 손들이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미중 무역협상이 이제 2차 무역협상의 뭐 긍정적인 신호라든가 또 다른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추가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은 이제 그 한 번쯤 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지금 그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위쪽으로 노리기보다는 좀 조정받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조금 제한적이고 다시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상승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에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 이제 종목을 다른 종목을 했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제가 주력으로 갖고 있던 선희전자, 그다음 다물멀티미디어, 이 종목이 지금 주력으로 비중을 한 25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물멀티미디어는 계속 눌렀어요. 강하게 누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고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거의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한 3, 4%, 한 3.5%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르고 있는 부분을 선희전자는 나름 또 뭐 괜찮았습니다. 심하게 누르지 않고 계속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5분봉입니다.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선희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이때 여기쯤에서 50만원 이익 실현을 하고 선희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면 다물멀티미디어는 같은 테마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여기서 5천 얼마쯤이었죠? 그 다물멀티미디어 5,170원, 그러니까 여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길래 5,170원 여기서 50만원 정도 매도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시켰고요. 그 다음 그 제가 그럼 한창제지 제로투세븐을 가지고 있던 거 팔아버렸고요. 한창제지, 그 다음에 우원개발, 국일신동, 빅텍스페코,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걸 한참 지나버려 갖고 지금 다시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좀 그 종목 변화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희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 이 종목은 어제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250만원씩 정도씩 갖고 있다가 일단은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50만원치 이익 실현해서 200만원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링네트는 그 100만원치 추가로 매수, 오늘 그 200만원 샀다가 올라갈 때 좀 팔다가 뭐 해갖고 하여튼 제 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원개발하고 한창제지인데요. 우원개발은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해서 그 지금 마땅한 종목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일단 우원개발을 그나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서원 같은 이런 종목이 그 대장격으로 지금 계속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한 1,500원짜리를 한 4,500원이니까 3배 정도 끌어올렸죠. 세력이 돈의 힘으로 그냥 막 밀어 올려가지고 가고 있는 곳인데, 이건 그 대장 1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들어가면 확 빠졌어. 이거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종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오늘 그 남아토건하고 남아산업은 조금 밀리는 모양이 나와서 모양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우원개발은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새로 만약에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대장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원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 관련주로는 오늘 그 국일신동이 조금 강했고 한창제지가 좀 약하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국일신동은 거래량이 좀 약하고 한창제지가 그 제대로 된 쉽게 말하면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치자면 선희전자격에 해당하는 게 한창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랩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국일신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무겁게 움직이고 가볍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한창제지를 100만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 생각했던 것은, 일단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쭉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횡보 내지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선 테마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될, 원래 대선 테마는 지수가 꺾일 때 주로 그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지수가 꺾이면 우량주들을 전부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대선 테마는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관계없죠. 단지 그 대선 주자의 인지도, 지지율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 횡보할 때 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테마주 중에 이낙연 총리가 가장 지지율이 1위고 가장 좋죠. 그런데 그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1차 상승 한번 하고 조정받고 2차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그렇죠. 대체로 보시면 얘는 뭐 조정도 거의 없이 그냥 계속 밀어 올라갑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아통운도 마찬가지죠. 1차 상승하고 조정 보이다가 다시 2차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가장 그 지지율 1위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로 출마를 한다 했을 때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가장 높고 그런 의미로 해서 가장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1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한창제지를 잡은 것은 지지율 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여당과 야당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그 혼자 나와가지고 당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1위 후보, 2위 후보, 3위 후보 보통 이렇게 3파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없다면 보통 2파전으로 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3파전으로 나눠서 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혼자서 독주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따라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선이 가까워 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테마 쪽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과거 경험으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구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황교안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서 움직여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같이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선이 다가와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당선이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마지막 그 선거 바로 직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상대 2등 쪽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올랐던 그 1등 이낙연 총리 관련 주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선거 끝나면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이러고 다음 대선을 기대합시다 하고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는 것은 황교안 대표 쪽은 지금 합당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래서 100만원치만 잡았고 그 다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을 제가 좋게 보는 것은 귀국 기대감도 있고 귀국했을 때 상당히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선거 제도에서 비례 무슨 당 이거 그 선관위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처리했죠. 그러니까 그 비례 한국당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꼼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비례 한국당 이름을 쓰게 되면 비례 무슨 당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다 해서 금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꽝돼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선거제도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수혜를 본다. 이건 오래전에 선거법 개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인지도가 높은 당에 비례의원들이 배정이 많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 쪽이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상승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상승으로 귀국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줄기차게 지금 계속 써니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를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링네트까지 가세를 시켰고요.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 중에 게시판에 자꾸 덱스트라는 종목을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안철수 후보 최측근인 어떤 사람을 영입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재료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언급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건 제가 그 전에 이낙연 총리 기대감에 파버나인이라는 종목, 이 종목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파버나인이 이낙연 총리 대장주다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이낙연 총리 게시판에 제가 이제 이월드라든가 뭐 남아산업 이런 게시판에 있으면 파버나인이 대장이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전자제품 만드는 데인데 별로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상한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지금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낙연 총리 다들 막 날아다니고 상한가 가고 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광고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상한가로 딱 당겨갖고 마치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버나인이라는 이 종목이 덱스트라는 종목이 지금 써니전자가 급등해갖고 날아가고 있는, 그 다음 다물 멀티미디어가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덱스트라는 종목이 딱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오늘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때는 선희전자 막 밀리고 할 때는 선희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한 4%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게 진짜 대장인가 싶을 정도의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덱스트도 안철수 관련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매수는 아직 해놨습니다. 이거는 상을 좀 봐서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선희전자하고 다물하고 링네트 이쪽 주력 종목들이 안랩까지 주력 종목들을 컨트롤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참고로 이 종목도 봐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쪽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전쟁 관련주인 스페코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빅텍을 또 추가로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오늘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다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인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멘트들이 특별하게 뭐 호재성 재료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이 상당히 남한 척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푸른 기술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밀리니까 북한이 도발을 꼭 안 하더라도 남북 경협주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빅텍을 좀 잡았습니다. 이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면 빅텍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스펙과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조금 약해 보여서 그래서 빅텍까지 추가로 하나 더 잡았습니다. 흥구석유도 오늘 매매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쯤에서 한 것 같아요. 300원 정도, 6,300원 정도 잡았다가 6,400원 넘어가서 450원 들어 올라갈 때 이때 팔고 그리고 잡으려 그러다가 요건 조금 중동 사태가 해결돼 버리게 되면 또 오를 힘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을 잡지 않고 빅텍하고 스페코 두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철수 관련주로 선희전자, 다물멀티미디어, 링네트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우원개발 가지고 있고 황교안 대표 관련주로 한창재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수가 꺾일 때를 대비해서 전쟁 관련주 쪽에 빅텍하고 스페코 지금은 빅텍이 좀 대장격으로 움직입니다. 빅텍, 스페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종목을 보시면 100만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해서 쫙 종목을 분산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손실 봐서 한 720까지 갔다가 1000만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최근에 수익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오래전부터 제가 손실을 많이 봤을 때 투자 원칙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아침에 만나고 밥 먹다가도 그렇고 저 볼 때마다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하는 소리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들한테 거짓말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원칙을 지키자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가지고 매수를 설령 많이 했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잡았더라도 좀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면 그 이익 실현을 일부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최대한 맞추려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예전에는 뭐 한 300만 원 벌었다가 300만 원 까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만 원, 20만 원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목당 100만 원 100만 원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1000만 원 투자금이니까 100만 원이 무난하고 조금 그 괜찮다 싶은 추력하는 쪽에는 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유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 비중을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의전자 같으면 쫙 올라갈 때 여기서 50만 원치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그 다물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급등했을 때 쫙 올라갈 때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챙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잔고가 933만원이 됐습니다. 오늘 12만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아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그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매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 올린 걸 쭉 봤는데요. 제가 영상마다 그 금일 잔고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봤는데요. 1월 5일날 7만원인가 수익 나고 그 다음 뭐 30만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5일부터 오늘까지 8거래일째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큰아들하고 금요일까지 그 손실 안 보고 계속 수익을 올리면 내 실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이 강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하도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요즘 계속 수익 올라오니까 처음에 수익 올라올 때는 에이 내일 또 까먹을 걸 뭘 그러냐 이러다가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그 수익이 나니까 요즘 하는 말은 소발에 쥐 잡았다. 그러니까 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이 전부 다 수익 보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대충 밟아도 쥐가 밟혀서 운 좋게 수익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그 수익을 올리면 제 실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조금이라도 계속 수익을 올려서 그런 실력을 좀 가족들한테 일단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만원 수익 올려서 1200만원 정도 120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그 벌어가는 것이 재미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벌려고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그 예전 같으면 뭐 선의전차 이런 거 이렇게 막 올라가면 상한가 나오는갑다 싶어갖고 여기서 비중을 막 더 실었습니다. 갖고 있던 거에서 250만원 갖고 있었으면 이쯤 올라가면 와 진짜 대박인갑다 싶어갖고 여기다 200만원 추가 매수 이랬다가 쭉 빠져갖고 손해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한 4, 5% 올라가면 와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바로 여기서 한 담은 한 50만원치라도 이익 실현을 딱 해놓죠. 그러면 내려와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모아서 그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좀 움직였던 테마들 대충 보면은 그 중국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대장인데요. 아직 올라갈 여지가 더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이 계속 지금 내일 되면 더 올라오겠죠. 5일선이 올라오고 얘가 조정을 받아서 장중에 5일선을 터치하면 대충 한 15,000원 이 정도 때까지만 와주면 터치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터치하면 한 100만원 정도 잡아보는 그런 식으로, 뭐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거의 그 약간만 내려와갖고 한 이 정도 선만 와줘도 5,200원대 정도만 와줘도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화장품주가 가장 대장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조정받을 때 기회를 봐서 포착해서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전쟁 관련주나 석유 관련주는 그 해지 차원으로 어디까지나 지금 중동 사태에서 이란 문제가 이란이 그 여객기 격추시키고 나서 입지가 상당히 그 난감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도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은 좀 조정받는 느낌이고, 전쟁 관련주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꺾일 때가 됐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만약 급락한다면 인버스 관점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지 차원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빅텍스 페코가 급등하게 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해지로 그 손실을 커버하는 그런 의미로 빅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하고 스페코는 그런 의미로 한일단조도 지금 상당히 강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 종목은 왠지 조금 원래 전통적으로 빅텍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텍 스페코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건 해지 차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있다. 오늘 그 아침부터 누를 때 아침에 그 계속 올라갈만 하면 누르는 힘이 계속 나왔죠. 나왔는데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지금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도 오늘 누르는 힘이 강했는데 써니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닉네트는 대다수 사람들이 써니전자 쪽으로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뒤통수 치듯이 그냥 이게 또 데이터 3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재료가 또 맞죠. 그래서 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주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본 뭐 그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그 상승폭이 좀 작지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들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다면 그 정치 관련주, 정치 테마들이 괜찮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관련주는 한창재지나 그 국일신동, 저는 한창재지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개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체시스라는 종목이 갭으로 또 떴는데요. 이게 그 중국의 사스 관련,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그 병 이름이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와 유사한 형태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사스 공포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쪽은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체시스라는 종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종목은 정말 그 돼지열병 나왔을 때 돼지열병 대장으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내려오다가 동물구충제 이야기 나올 때 또 자회사에서 동물구충제도 만든다 해서 또 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사스 이야기 하니까 여기서 또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체시스의 자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연구시설을 갖춘 최첨단 그 동물 방역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웬만한 그 병에 대해서는 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날아가더라도 저는 이쪽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한진칼 관련해서는 갭으로 떴던 거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정 조금만 더 받는다면 한번 기회를 보고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테마들은 대충 이 정도로 움직였고요. 다른 쪽은 뭐 특별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특별한 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혼조세였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봤던 것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일단 그 코스닥 흐름이 지수부터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은 코스닥 흐름이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하지 않고 횡보나 조정을 받는다면 정치 테마가 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대다수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황교안 대표 관련주,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가지고 있고, 혹시나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빅텍하고 스페커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정보가 12만원 플러스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부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손실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가족들한테 좀 인정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